말씀인데요.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있을 때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 오셔서 아이들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좋은 학교구나 이런 설명 없이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리 여러 학부모님들께 조금 여쭤봤었는데 학부모님들이 물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방금 이제 많은 관심으로 질문해 주시는 걸 듣고 제가 뭘 느꼈냐면 정말 이런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학교에 있는 입장이고 다른 학교, 큰 학교들 많이 봐왔지만 사실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큰 학교는 돌아간 시스템 자체가 워낙 커서 그런데 작은 학교는 이제 생각하셨던 것들을 오셔서 얼마든지 학부모 학생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정말로 있거든요. 이미 학교를 그렇게 좋게 만든 게 물론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간 계셨던 많은 학부모님들 노력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학부모와 연계하는 게 큰 학교와는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음식들, 아니면 통학 문제들,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느끼거나 아니면 더 했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들을 학부모 모임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오셔서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큰 학교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많이 들어주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작은 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좋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학교가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것들 학교에서 아마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당연히 학교에서 의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아이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조정해야 되겠지만 정말 최대한 어떻게든 해주시려고 노력하실 거고요. 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사실 작은 학교를 조금 더 멋진 학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학교만 보고 읍에서도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학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좋은 선택 부탁드립니다. 네. 주소지 이전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창읍이나 이제 옥량면 학군에 해당하는데 거창읍의 경우 아림초, 창동초, 창남초 학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광역통합구역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역통합구역이란 아림초, 창동초, 창남초의 통합구역 내 거주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웅양초 등 작은 학교로 일방향 입학 및 전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소 이전 없이 가능합니다. 통학 지원 방법은 제가 여기 통학 택시 또는 버스라고 적어놨는데 현재 통학 버스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고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그 다음에 전학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웅양초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 입학의 경우도 취약통지서를 가지고 그냥 웅양초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학교 예비소집일은 내년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오시면 가장 좋고 그거 좀 지나도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오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까 반대겠죠. 아림초, 창동초, 창남초 학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거창읍에 살면서도 저 학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소 이전이 필요하고요. 저 학군 또는 웅양면 학군으로 주소지 이전이 필요하고 타지에 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통학지원법은 통학버스 운행, 전학의 경우 위 세 학교군 또는 웅양면으로 주소지 이전을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웅양초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입학의 경우도 위 3개 학교군 또는 웅양면으로 주소지 이전 후 취약 통지서를 가지고 웅양초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사항은 다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웅양면에 있는 대여가 가능한 집이 오늘까지 4채가 있는데 그 계약 기간은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 사용료 그게 있습니다. 작년 동호마을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이었습니다. 월 10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 또 학교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장학금은 동창에서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 올해는 조금 더 금액을 아까 교감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더 이렇게 늘릴 예정입니다. 네. 거창에는 한 학교당 한 명의 원어민은 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상의 원어민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내년에 1.5일
씩 우리 학교에 이제 원어민이 오게 되면은 그 원어민이 우리 학교에 그 3, 4, 5, 6학년의 영어 학습 수업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민의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영어 방과후 올해까지 3, 4학년 원어민의 영어 방과후를 담당을 했었고요. 5, 6학년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 또 영어 방과후 과정을 한 프로그램 했습니다. 네. 현재 1, 2학년들은 지금 영어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게 지침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학교 자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1, 2학년 영어 도입돼서. 왜냐하면 3, 4, 5, 6부터 교육 과정에 영어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은 자칫하면 선행학습으로 이렇게 간주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제 그 부분도 방과후 과정으로 열었을 때 그것을 살짝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학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유치원 쪽은 현재까지는 3명으로 지금 내년에 그건 확정되어 있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1학년이 2명 이상이 이제 입학을 해야 요가급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 그런 활동들은 지금 컴퓨터 이쪽은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이버 교육에 대한 윤리 교육은 뭐 강화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어떤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어떤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어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형제들이 우리는 뭐 많아야 1명 아니면 2명 그렇잖아요. 혹시 또 3명이 아주 국가에 지대한 공을 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학교에 와서 이렇게 작은 학교니까 그게 가능해요. 형아들하고 이렇게 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 장면, 이거는 누가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작은 학교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결심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다 붙잡고 정말 호소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교육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학년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내에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얻기 때문에, 저학년들은 소프트웨어 교육 주간을 따로 마련해서 쌤들이 보드게임이라든지 아까 말씀했던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았던 언플러그드 활동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내에 실시하라고 한 5, 6학년 17사시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포함한 소프트웨어 교육 주간에 이제 애들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드론 축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솔직히 소프트웨어 교육이랑 약간 동떨어진 그런 교육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손으로 조작동이기 때문에 드론을 날린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이렇게 능력이 발전한다고는 좀 약간 연계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가장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어쩌면 지금 가장 강조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용어들을 활용한 아이들이 코딩을 해가지고 요게 눈에서 자기들이 코딩한 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도 짤 수 있구나. 그래서 가장 쉽게는 네이버 엔트리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과 시간이나 창치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뭐 네오봇이라든지 햄스터봇 뭐 그런 로봇들을 활용해가지고 엔트리랑 연결을 해서 뭐 앞으로 10초 가기 뭐 간단히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움직이는 이걸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를 쓰는데, 그런데 현 교육과정 속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피지컬 컴퓨팅은 좀 자제하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교육부 지침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기계만 만지다가 코딩에 대한 재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던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피지컬 컴퓨팅을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약간 연계해가지고 6학년이나 5, 6학년 교육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중학교를 어떻게 할까 하니까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바로 옆에 웅양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웅양중학교도 지금 우리 학교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바로 목요일 이틀 전이죠. 목요일에 우리 학교를 방문하셔서 우리 학교 6학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간단하게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같이 앉아서 들었는데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1, 2, 3학년이 서로 선후배 구분 없이 친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행복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들은 바로는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그 큰 학교하고 다르게 어차피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선생님들은 돌고 도는 건 알고 계시죠. 다 읍에 계신 선생님들이 오시고 다 돌고 도는데 그 장점이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면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묻고 또 이렇게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때하고는 다르게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거리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생님들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그것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한데 그래서 너무 쉽게 애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또 선생님들도 거리낌 없이 애들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좀 그런 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보면서 중학교도 요새는 다 저렇게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웅양중학교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혹시라도 읍에 있는 큰 학교에 보내고 싶으면 뭐 주소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뭐 이렇게 저랑 같이 나중에 상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안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작은 학교들이 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부분을 다 특화한다는 것은 특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수업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촌에 살면서도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느끼는 걸 느끼고 그것만 보고 늘 살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가장 그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니까 그것을 장점을 살려보자입니다. 예. 다른 데 도시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들은 또 따로 이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숲 체험, 자연 생태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어릴 때부터 좀 강조를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극 교육은 또 우리 그 장에서 계속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학교에 좀 특화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아토피 안심학교라는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식재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체험 활동이나 이런 방과 프로그램 다양한 걸 사실 많이 원하기 때문에 시골 학교로 오는 것도 크거든요. 근데 1, 2학년은 별게 없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들어요. 많이 작다는 생각. 모든 건 다 3학년 이상 돼야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주 1회에 방과 후에 피아노 태권도 하고 말고는 4시 반까지 계속 돌봄 교실에만 있어야 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읍에서도 엄마들 돌봄에 엄마들마다 다르지만 오래 안 보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방송 댄스 등 이런 것들은 저학년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 가지 과목은 혹시 늘려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간식 문제인데요. 돌봄 간식을 물론 무료로 이렇게 주시는 거는 읍이랑 다른 부분이에요. 읍은 요즘 개인 부담금 조금 받거든요. 근데 간식을 제가 일부러 제가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 애들이 지금 엄청 피부가 깨끗한데 약간의 알러지, 아토피 기질이 있어서 엄청 제가 가려 먹이거든요. 그래서 급식의 메리트를 많이 느꼈는데 물론 급식 품목도 저는 홈페이지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진짜 논제문지 첨가물 없는 거 쓰시는지 봤고요. 근데 간식이 제가 인근 학교 한 5군데 간식표를 다 봤는데 여기 웅양이 굉장히 간식이 조금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유를 점심 때 먹는데도 방과 후에 바나나 우유라든지 우유 시리얼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주 간격으로 똑같은 품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트 과자 이런 거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다양한 간식 그리고 사실 거창의 먹거리가 풍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레니아라든지 한살림 아니면 거창 러컬푸드에서 하다못해 사과즙 주스 말고 마트 주스 말고 사과즙
천연 과즙 주시고 거창 로컬푸드에 사과빵 주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건강한 먹거리, 핫도그도 네니아 핫도그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이제 반영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애들 거창 유치원을 나왔는데 거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진짜 다 자연 드립 네니아 이런 식 재료만 쓰고 사실은 그거 급식을 따로 가공해 줄 수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이지만 기존 완제품을 주더라도 그런 로컬푸드나 네니아 이런 제품을 사용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품목을 좀 다양해 줄 수 있는지 요구르트가 주 3에 나오고 요플레 주 2에 나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3가지. 그리고 이제 돌봄 교실 그 단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제 2가지를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사실 이제 1, 2학년들은 대체로 이제 어느 작은 학교들 대부분이 다 보면은 그 단체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좀 적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아쉬워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제 저기 업에 있으면은 나름 신청하는 그 방과후를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개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요거는 단체 프로그램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좀 쌤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 부분,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이렇게 대조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학교에서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 돌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렇게 단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더 보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업에 있는 돌봄 교실을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돌봄 선생님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술도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안심하고 그 속에서 선생님이 뭐 따로 단체 프로그램 안 하지만 선생님이 충분히 그 아이들하고 행복한 활동을 하거든요. 저도 압니다. 그 업에서 그 돌봄 교실하고 여기는 정말 수준이 다르거든요. 선생님이 오히려 선생님이 하는 프로그램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방학 때 돌봄 교실을 좀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돌봄 교실을 방학 때 다문화 관련 또 아이들 정서 함량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고 피아노도 방학 때는 더 보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도 그렇게 하고 방학 때 프로그램들을 또 더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통합 부분도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업으로 가는 차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그 오후 4시 20분까지 있는다고 해서 결코 지루하거나 그래 하는 아이들 안 봤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4시 20분까지 있어도 충분히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너무 즐거워하고 맨날 웃고 온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도 그 우리 한살림이나 유기농 쪽을 많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제가 그 뒷부분에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요즘 엄마들이 워낙 정보가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충해 나가겠습니다.